당신이 단전호흡을 해온 시간이 짧든 길든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목에 걸립니다. 나는 지금 단전에 기운이 모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숨만 크게 쉬고 있는 걸까? 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줘도 확신이 안 서죠. 몸은 분명히 뭔가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진짜인지 기대가 만든 착각인지 모호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 당신과 나눌 이야기는 화려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단전이 열렸느냐, 기운이 모였느냐를 특별한 감각으로 판단하려는 습관에서 잠깐 내려와서 당신 몸이 실제로 보여주는 생리적 신호를 통해 조용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정직해지죠. 마음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자율신경과 근육의 긴장, 혈관의 수축과 이완 같은 것들은 억지로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당신 몸을 증인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단전 호흡의 성공을 어떤 한 가지 느낌으로 정의하면 대부분 길을 잃습니다. 배가 뜨거워야만 성공이다. 무조건 진동이 와야 한다. 갑자기 눈이 맑아져야 한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호흡을 깨뜨려요. 기운은 원래 조용히 모입니다. 물이 고이듯이 바람이 멈추듯이 덜 움직이는 방향으로 모여요. 그래서 당신이 단전의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몸은 먼저 과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호를 천천히 짚어볼게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동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 나도 이런 변화가 있었지. 혹은 내 몸은 아직 이 지점이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의외로 배가 아니라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전호흡을 한다고 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얼굴이 어떤지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숨을 깊게 쉬려 하면 이마에 힘이 들어가고 미간이 좁아지고 턱이 굽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숨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표정이 굳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몸이 긴장 속에서 숨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는 표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단전에 기운이 모이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숨을 내릴수록 얼굴이 먼저 풀려요. 특히 턱과 입 주변이 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아래턱을 살짝 내려놓게 해준 것처럼요.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전으로 숨이 내려갈수록 목과 어깨 쪽에서 숨을 끌어당기는 보조 호흡근의 동원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긴장할수록 목 주변 근육 흉쇄 유돌근이나 사각근 같은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숨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때 얼굴도 함께 굳죠. 하지만 횡격막이 부드럽게 아래로 움직이고 숨이 가슴이 아닌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면 목과 얼굴은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정말 단전 쪽으로 숨을 보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얼굴은 쉬고 있다. 이건 기분 좋은 상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미소를 만들 수는 있어도 턱과 광대, 눈가의 미세한 긴장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특히 평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던 사람은 더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단전에 기운이 모이는 길은 힘으로 억누르는 길이 아니라 쓸데없는 긴장이 빠지면서 저절로 열리는 길이라는 걸 얼굴이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짧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단전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며 턱을 살짝 올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혀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 숨이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호흡을 시작할수록 턱이 내려오고 입술이 촉촉해지고 눈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면 그건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얼굴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손발의 온도. 정확히 말하면 손발의 차가움이 빠지는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배가 따뜻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은 사람마다 반응 순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랫배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손끝 발끝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는 뜨거워졌다라는 자극적인 느낌 대신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릴게요. 단전호흡이 자리 잡으면 손발이 갑자기 불처럼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늘함이 깊게 박혀있던 느낌이 조금씩 빠집니다. 밤에 누웠을 때 발끝이 덜 시리고 이불 속에서 따뜻해지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며 손가락 끝이 덜 굳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방향성과 연결됩니다. 호흡이 짧고 빠르면 교감신경이 쉽게 흥분해서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쉬워요. 반대로 내쉬는 숨이 길어지고 들숨이 무리 없이 따라오면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말초혈관의 과도한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은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가 더 소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따뜻해지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단전호흡 후에 손끝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기운이 흩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모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더 세게 숨을 쉬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조여오죠. 그 순간 몸은 다시 긴장하고 말초는 더 차가워질 수 있어요. 기운은 강제로 불을 지펴 올리는 게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아 조용히 모이는 겁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기운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몸이 흥분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당신 손발이 조금 덜 차갑고 밤에 덜 깨고 몸이 더 부드럽게 풀린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신호는 단전호흡을 오래 한 사람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아랫배의 탄성. 그러니까 부드럽게 받쳐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아랫배를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배를 밀어내고 허리를 꺾고 가슴을 들고 그 상태로 숨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는 나와 있지만 단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힘이 세요. 그건 단전호흡이 아니라 배를 조종하는 호흡이 됩니다. 단전에 기운이 모이기 시작할 때의 배는 다릅니다. 배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둥글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쉴 때도 억지로 배를 당기지 않는데 스스로 돌아옵니다. 마치 물결이 왔다가 물러가듯이요. 이게 왜 생리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는 횡격막과 복압, 그리고 골반저근의 협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면 복강 안의 압력은 변하고 그 압력은 아래쪽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골반저근이 너무 긴장되어 있거나 너무 약하면 압력이 어색하게 새거나 위로 튀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막히기 쉬워요. 하지만 적절한 협응이 생기면 압력은 아래에서 부드럽게 지지되고 아랫배는 힘이 들어가서 단단한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받쳐주는 느낌으로 살아납니다. 이 변화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골반 저근은 약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불안과 긴장으로 늘 조여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랫배가 비어있고 숨이 아래로 안 내려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전호흡이 조금씩 맞아들면 어느 날부터는 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종하지 않아도 호흡의 리듬에 맞춰 배가 아주 작은 탄성으로 응답해요. 그 순간 당신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이 배를 움직이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정확한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당신이 숨을 쉴 때 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당신이 배를 움직이나요? 이 질문에 답이 갈리면 길도 갈립니다.
기운이 모이는 쪽은 늘 내가 한다 해서 저절로 된다로 이동합니다. 단전은 힘으로 채우는 곳이 아니라 쓸데없는 힘을 빼서 모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세 가지 신호를 들으면서 당신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단전의 성과는 대단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이 조용히 바뀌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 얼굴이 먼저 풀리고 손발의 차가움이 빠지고 아랫배가 조용히 탄성을 갖는 것. 이건 당신이 더 애써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운은 새지 않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단전 호흡을 몇 번만 하면서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턱이 저절로 풀리는지, 손끝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지, 아랫배가 내가 만든 움직임이 아니라 숨이 만든 움직임으로 반응하는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변화는 지금부터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 몸은 단전이 조금씩 차오를수록 숨의 길이와 심장의 리듬, 그리고 잠의 깊이까지 바꿔놓기 시작하거든요. 자, 숨을 한 번만 더 천천히 내쉬고 그 편안함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다음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봅시다. 숨을 조금이라도 단전에 모으기 시작하면 몸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히 편안한데 어떤 날은 다시 답답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서 멈춥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체질인가 하고요. 그런데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단전은 한 번 열리면 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쪽으로 서서히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더 분명한 생리신호, 그리고 특히 당신처럼 연세가 있는 분들이야 이건 진짜 변하다 하고 느낄 수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신호를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약속 하나를 드릴게요. 이 신호들은 과장된 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이 바뀌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일이 단지 호흡 기술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일이라면 그 조율은 반드시 심박, 침, 장, 그리고 수면 같은 곳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바로 숨이 길어지는데도 불안하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숨을 길게 내쉬면 중간에 공기가 부족한데라는 불안이 올라와서 다시 급하게 들이마셨을 겁니다. 혹은 숨을 참는 비슷한 상태가 되어 가슴이 답답했겠죠. 그런데 단전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숨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내쉬는 숨이 늘어나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숨이 끊기지 않고 바닥으로 이어진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숨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산소 때문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CO2 변화에 대한 민감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숨을 빠르게 쉬면 CO2가 과하게 빠져나가서 오히려 몸이 불안 신호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내쉬는 숨을 부드럽게 길게 유지하면 CO2 수준이 안정되면서 호흡 충동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 진단은 아니지만 단전 호흡이 잘 될수록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예요. 호흡이 길어지면서도 몸이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 그게 네 번째 신호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단전 호흡을 몇 번 한 뒤에 내쉬는 숨 끝에서 잠깐 멈춰도 가슴이 덜 급해지는가? 숨이 억지로 참아지는 게 아니라 아직 괜찮다는 여유가 생기는가? 그 여유는 단전이 단지 아랫배의 감각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기치가 안정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말이 사실은 이런 생리적 조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 신호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생활적인 증거입니다. 침이 고이고 입안이 편안해진다는 변화예요. 이건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고 입이 마르고 자다가도 입이 바싹 마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전 호흡이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호흡을 하고 난 뒤에 입안이 조금 더 촉촉해지고 혀가 편안해지며 삼키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침이 고여서 자꾸 삼키게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침분비는 대체로 부교감 신경 활동과 관련이 깊어요. 긴장하고 불안할수록 입이 마르죠. 반대로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단전호흡을 했더니 침이 고이고 입이 덜 마른다면 그건 당신 몸이 이 호흡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살린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수행자들은 어떤 방법을 평가할 때 화려한 체험보다 이런 소박한 변화침, 맥, 잠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기운이 제대로 모이면 겉으로 드러나는 흥분이 아니라 몸 안쪽에 윤기가 생기거든요.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단전호흡을 하고 나면 입안이 더 마르나요?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해지나요? 만약 더 마르고 입이 바싹 붙는 느낌이 든다면 아직 어딘가에서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턱이나 목, 혀에 힘이 들어가면 침이 줄어들기 쉽죠. 반대로 침이 고이고 삼킴이 자연스러워진다면 몸은 이미 더 깊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듣는 순간 아, 이건 나도 가끔 있었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뱃속에서 소리가 나거나 장이 움직이는 느낌이 늘어난다는 변화예요.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아랫배가 미세하게 파도치듯 움직이는 느낌, 혹은 가스가 조금 더 잘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이걸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집중하는데 왜 배가 이러지? 그런데 이런 반응은 오히려 좋은 방향일 수 있어요. 장 운동은 스트레스와 긴장에 아주 민감합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장은 쉽게 멈추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심해지기도 하죠. 반대로 부교감이 살아나면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이 맞아들면 호흡 중이나 호흡 직후에 장 운동이 살아나는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은 조용한 두 번째 뇌처럼 당신의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장이 움직인다는 건 단전 주변의 긴장이 조금 풀리고 복부의 순환과 신경 반응이 닫힘에서 열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소리와 모든 움직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불편감이 커지는 방식이라면 다른 점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단전호흡을 했더니 복부가 더 편안해지고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가스가 조금 더 잘 빠지고 더부룩함이 줄어든다면 그건 기운이 아래에 머물며 안쪽이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양생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운이 위로 치솟지 않고 아래에서 안정된다고 표현하곤 해요. 위로 치솟는 기운은 가슴 답답함과 불면을 만들고 아래로 내려앉는 기운은 소화와 수면을 돕습니다. 그러니 장이 움직이는 변화는 단전이 점점 생활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신호를 따라왔습니다. 숨이 길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침이 돌고 장이 움직이는 변화. 당신이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건 단전호흡이 단지 배의 감각놀이가 아니라 신경계와 순환,
내장 리듬까지 함께 조율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몸이 단전을 단지 호흡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힘을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곳으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잠깐만, 당신 어깨를 한번 느껴볼까요? 지금 올라가 있나요? 내려가 있나요? 턱은 어떤가요? 배는 어떤가요? 이 작은 체크가 다음 흐름을 훨씬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봅시다. 당신의 몸이 힘을 덜 쓰는데도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더 깊은 생리 신호들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의 변화는 당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신호들은 뭔가 달라졌네 정도였다면 지금부터의 신호들은 이건 분명히 이전의 나와 다르다라는 확신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변화들은 단전호흡을 하고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 행동과 힘의 사용 방식까지 바꿔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단전이 단순히 숨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7번째 신호는 아주 실용적입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허리와 하복부가 먼저 안정된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먼저 피곤해지고 자꾸 자세를 고치고 싶고 허리를 세우려고 배에 힘을 주거나 어깨를 긴장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전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버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아랫배와 골반 주변에서 몸을 받쳐주는 느낌이 생기고 허리는 그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닙니다. 호흡이 단전으로 내려가면 횡격막과 복압의 리듬이 안정되고 그 압력은 골반을 통해 몸의 중심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척추 기립근이나 요추 주변 근육이 과하게 긴장할 필요가 줄어들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코어 안정성의 재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위쪽 근육에서 아래쪽 구조로 이동하면서 몸은 덜 필요한 방식으로 서고 앉게 됩니다. 그래서 단전이 잘 쓰이기 시작한 사람은 허리를 곧게 세우려 노력하지 않는데도 덜 무너진다고 느끼죠. 양생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단전에 있으면 위는 가볍고 아래는 무겁다. 이 말은 몸이 무거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중심이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앉아 있을 때 허리보다 배 아래가 먼저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건 단전이 숨의 자리에서 힘의 자리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흉내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진짜죠. 8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잠에 드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단전 호흡을 오래 해도 잠이 바로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으면 잠드는 과정 자체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고 숨이 가슴에 걸리고 자꾸 뒤척였을 겁니다. 그런데 단전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누웠을 때 숨이 자연스럽게 배 아래로 떨어지고 생각보다 몸의 무게가 먼저 느껴집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잠드는 느낌이죠.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현상과 다릅니다. 단전 호흡이 맞아들면 수면 전 호흡의 패턴이 부드럽게 길어지고 특히 호기 내쉬는 숨과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자율신경을 수면 쪽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억지로 숨을 조절하지 않아도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고 어느 순간 의식이 끊깁니다. 양생에서는 이를 셴이 위에서 쉬고 기치는 아래에 머문다고 표현하죠. 머리는 가볍고 배는 따뜻한 상태입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요즘 잠들기 직전에 숨을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숨이 알아서 내려가나요? 만약 전자라면
아직 단전이 충분히 자리를 잡지 않았을 수 있어요. 반대로 후자라면 단전은 이미 당신의 수면 리듬에 조용히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깊은 잠보다 먼저 잠드는 속도와 편안함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째 신호는 조금 더 미묘하지만 한번 느끼면 잊기 어렵습니다. 바로 움직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일어설 때, 앉을 때, 걷기 시작할 때 예전에는 동작과 동작 사이가 끊기듯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단전이 중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배 아래에서부터 이어져서 올라옵니다. 일어설 때도 먼저 배 아래가 살아나고 그 힘이 다리와 허리로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전호흡이 단지 정적인 수련이 아니라 동작의 시작점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으로 보면 중심 안정성이 좋아지면 말단 관절이 덜 긴장하고 동작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전이 잘 쓰이는 사람은 힘을 더 쓰는 것 같지 않은데 움직임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이에요. 양생에서는 이를 기운이 앞서고 몸이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기운이 먼저 움직이니 몸이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신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깨나 목에 힘이 덜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단전은 이미 당신의 일상 동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훈련장에서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집안, 병원, 버스 정류장 같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7번째, 8번째, 9번째 신호를 따라왔습니다. 허리와 하복부의 안정, 잠드는 방식의 변화, 움직임의 연속성,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당신이 힘을 덜 쓰는데도 더 잘 된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단전이 채워질수록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애써 버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힘을 덜 쓰게 되죠. 이제 마지막 신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단전 호흡의 결과라기보다 그동안의 변화가 한 점으로 모였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몸 전체가 하나의 중심으로 정리될 때 나타나는 신호죠. 지금 당신의 숨은 어디에 있나요? 가슴인가요? 아니면 배 아래인가요? 그 질문을 품은 채 마지막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봅시다. 이제 마지막 신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변화들이 흩어진 조각이라면 이 신호는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였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화려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없지만 당신 스스로는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아,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단전이 더 이상 연습할 때만 잠깐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당신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의 파동이 짧아지고 회복이 빨라진다는 변화예요.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몸까지 함께 지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화가 나면 숨이 위로 치밀고, 불안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걱정이 쌓이면 잠이 깨졌겠죠. 그런데 단전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올라와도 금방 가라앉고 흔들려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전이 안정되면 호흡의 기본 위치가 아래에 자리 잡고 호흡과 함께 자율신경의 기본 톤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숨이 가슴 위에서 날뛰지 않고 배 아래에서 한 번 더 완충되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같은 자극을 받아도 몸의 반응이 덜 과격해지고 심박과 호흡이 더 빨리 평소 상태로 돌아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 거죠. 양생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단전에 있으면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당신은 화가 나거나 불안해졌을 때 예전보다 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나요? 완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흔들린 뒤에도 숨 한두 번에 다시 가라앉는 느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히 배의 감각이 아니라 정서와 신경 반응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오면 단전호흡은 더 이상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 몸이 이미 알고 있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오히려 단전 이야기를 덜 합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생활이 보여주니까요. 숨이 가라앉아 있고 말이 느려지고 몸의 움직임이 단순해집니다. 무엇보다 쓸데없는 긴장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운이 모였다는 상태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흐름을 아주 짧게 마음속으로만 정리해 봅시다. 얼굴이 먼저 풀리고 손발에 차가움이 빠지고 아랫배가 탄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길어졌지만 불안하지 않았고 침이 돌고 장이 움직였으며 허리와 골반이 안정되고 잠드는 방식이 달라졌고 움직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맞는 몇 가지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전은 경쟁이 아니라 축적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더 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자입니다. 단전이 모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더 강한 호흡, 더 긴 수련, 더 빠른 성과를 바라기 시작하는 순간 기운은 다시 위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양생에서 말하는 오래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과하지 않은 일상이에요. 숨을 조금 아끼고 말을 조금 줄이고 감정을 조금 늦게 쓰는 것, 그 안에서 단전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단전호흡을 할 때 느껴야 한다는 목표를 내려놓아 보세요. 대신 흐트러지지 않는가를 관찰해 보세요. 숨이 위로 튀지 않는지, 턱과 어깨가 먼저 긴장하지 않는지, 하루가 끝났을 때 몸이 조금 덜 지쳤는지, 그 작은 기준들이 쌓이면 단전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건 내 얘기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몸을 속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당신의 숨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라앉기를, 그리고 그 숨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만 더 천천히 내쉬고 그대로 편안히 머물러 보세요.